즐거운 석선왕 장아찌입니다. 오늘 시간의 공부 주제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이게 우리가 이제 중2 과정에서 보통 다 공부하고 올라왔는데 그때는 좀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만 보통 공부해서 조금 추가된 내용과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가, 직선의 방정식도 과거에 1차적으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좀 더 체계적으로 마지막 좀 정리한 시간 갖고 좀 추가된 내용 추가로 조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하셔서 y는 ax 더하기 b, a가 0이 아니다. 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것을 1차 함수다 라고 공부했어요. 1차 함수.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 자, 한쪽에서 요 y를 넘겨서 y를 반대쪽으로 넘기고 나머지 0 이렇게 정리했을 때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이런 모양일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자, 저런 모양이, 저런 것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제 뭐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둘 다 막 0이 돼버리면 안 되겠지. 어쨌든 둘 다 0이 되는 경우 외에 뭐 이렇게 a가 0이 아니든지 아니면 b가 0이 아니든지 둘 다 0이 아니든지 그 말이 또는 이란 말이니 어쨌든 그럴 경우에 저 녀석은 직선을 말한다 그 말이야. 자, 1차 함수랑 직선은 거의 뭐 비슷한 말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서 용어상 좀 다르고 어쨌든 자세한 건 놔두더라도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은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다. 이런 것은 1차 함수라고 한다. 알겠죠? 자, 각각의 기본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 자, 이런 모양으로 정리했을 때 이야기인데 얘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거나 이렇게 말이 붙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 말인데, 자, 일단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식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이렇게 써놓으면 기본적으로 직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단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를 좀 보자. 이 경우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 a가 0이 아닌데 b가 0이다 그러면 요 b가 0, 얘가 0이다 그 소리야 지금. b가 0이면 여기가 사라지는 결과적이로 여기가 지금 사라져버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x 더하기 c는 0 이 말하고 같죠. 자, b가 0이라면 0y인데 y 대신에 누가 들어가도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이때는 식 자체는 이제 뭐 ax는 c 마이너스 c 그 말이고 이때 뭐 x는 마이너스 a분의 c 뭐 이런 모양인 거지. 모양상이 이런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상수예요. a분의 c 값이 어떤 상수라고 치고 이런 뭐 알파라고 표현한다면 x는 알파 이런 모양의 어떤 식에 대한 겁니다. 저것도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x는 알파 이런 직선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이제 좀 숫자를 넣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a 대신에 y 대신에는 2라고 합시다. a는 2라고 하고 b는 0이라고 했으니까 0y 그대로 써보고요. 자, 만약에 c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4라고 할까요? 4 이렇게 써봅시다. 자, 이렇게 생기고 는 0 이렇게 생긴 어떤 식에 대한 거예요. 자, 이런 식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잘 보세요. 자,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지나가는 점을 만약에 쓴다면 자, 이제 그냥 좀 알기 쉽게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를 합시다. 자, 이런 경우를 먼저 본다면 자, x 자리에 자, 요것은 y 자리에 뭐 2를 넣어봅시다. y 자리에 1을 넣으세요. 자, 1을 넣으면 여기는 어쨌든 0이죠. 0이니까 x값은 2가 돼야 되겠지. 알겠죠? 그 말은 2,1이라는 점을 지난다 그 소리예요. 자, 이번엔 y 대신에 만약에 뭐 2를 넣어봅시다. 그래도 얘는 또 0이야. 그러니까 또 이게 성립하려면 x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2인 거죠. 자, y 대신에 3을 넣어봤어요. 3 넣어도 역시 0이고 x값은 역시 2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립하게 하는 점이란 건 이런 것들인데 y가 또 음수인 경우 뭐 마이너스를 그려봐요. 마이너스를 들어가도 얘가 또 0y니까 0이지 x값은 마찬가지로 또 2인 거죠. 계속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자, 무슨 특징이 있어요? y값이 누구냐에 상관없고 x값은 항상 똑같이 2라는 거지. x값이 다 2다 그 소리야. 그러면 이것을 점으로 찍으면 무슨 말이 되는 거냐? 자, 2,1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라면요. 2,1은 여기겠죠. 2,2 여기겠고 2,3, 2,4, 2,5 뭐 이런 말이에요. 2,0, 2,-1, 2,-3 이렇게. 뭐야? x좌표가 다 2인 녀석들인데 y좌표는 뭐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점들을 찍으면 무수히 많은 점을 찍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아,
요런 녀석들 그 말이야. 이렇게 가는 녀석 그 말이야. 요렇게 가는 녀석이 바로 하나의 직선인 거지 지금. 이것도 직선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1차 함수라고는 안 배운 직선이야. 자, 그것은 이것은 함수는 아니라서 함수라는 말은 쓰진 않고 이 녀석은 x값이 뭐야? x값이 다 2인 거지. 자, 우리가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야. 자, 영화니까 요걸 치워버리면 2x는 4란 말이고 약분하면 x는 2, 이 말인 거지. x는 2라는 걸 말하는 거야. 이 말이 x값이 다 2다 그 소리야. 이 직선은 이것도 하나의 직선인데 이 직선은 x좌표가 다 2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x좌표가 2인 직선 그러면 이렇게 가는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하나의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y 여기 b가 0일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b가 0일 때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면 2를 통과했을 때는 얘는 x는 2라는 직선을 그래요. 만약에 3을 통과했다? x는 3 그러겠지. 그러면 x좌표가 다 3인 점들. 이 직선은 x좌표가 다 3인 점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쪽으로 가서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1을 통과했다. 이 녀석이 되면 그러면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 그러겠지. 자,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인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원래 y축인데 그러면 y축 자체는 뭐라고 할까요? 그럼 자, 이런 데는 x가 2, x가 3, x가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렇다면 y축 자체는 다른 말로 x는 0인 직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y축은 x좌표가 다 0인 직선이야. x좌표가 0이고 알았죠? 그래서 y축 자체는 x가 0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기서 세로 방향으로 y축하고 평행한 이런 직선들은 b가 0인 어떤 직선들이고 그때는 x는 누구라고 이렇게 생긴 어떤 식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x는 알파라느니 x는 알파라는 어떤 상수값을 갖느니 이런 것도 하나의 직선인데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다. 알겠죠? 자, 이제 이런 것을 알아두시고 자, 이번엔 두 번째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면 뭐냐. 자, 이번엔 a 대신에 0을 넣어봅시다. 이제 a가 0이야. 그러면 0x 그 말 되겠지. 더하기 by인데 b는 또 2라고 합시다. 이래서 c는 아까처럼 마이너스 4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생겼어. 자, 이제 얘가 0이네. 얘가 0이면 그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c는 상수로 4라고 낼 거고요. 자, 이런 경우 그 말이야. 자, 이때 이걸 또 지나가는 점을 또 찍어 볼 거예요. 점을 아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자, 찍어보면 x가 만약에 1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여기가 0x라서 이것은 x가 누가 들어가도 이건 다 0인 거죠. 그러니까 y값은 2인 거지. 이렇게. 자, 이번엔 x 대신에 뭐 3을 넣어도 마찬가지. 3넣어도 0이기 때문에 y값은 또 2인 거지. x 대신에 5를 넣어도 0이니까 또 y값은 2고 계속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이고 x 대신에 음수를 넣어도 마이너스 1 넣어도 0이니까 또 y값은 또 2고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어도 y값은 2고 계속 이런 식이야. 자, 이건 아까랑 반대 상황이죠. y좌표가 다 2구나 그 말이야. x좌표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y값은 다 2인 거야.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말인데 요거 없애고 보면 뭡니까? 2y는 4로 넘기면 y는 약분하면 2. 이런 말인 거지.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y는 2라는 표현이 생겼어요. 이 말은 y좌표가 다 2 그 말이야. x좌표가 누구는 상관없이 y좌표는 다 2인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 말이야. 자, 그래프로 나타내면 x가 1일 때 y값 여기 2라면 2 그 말이야. x가 2여도 2, x가 3이어도 2, x가 0이어도 2, 마이너스 1이어도 2, 마이너스 2여도 2, 막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값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y값이 다 2니까 결국 점을 찍으면 이렇게 가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어떤 직선 그 말이에요. 즉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직선인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해요. x값 여러 개가 y값 하나에 다 대응됐죠. 함수로 치면 1이 2에 대응되고 3이 2에 5가 2에 마이너스 1도 2에 모든 수가 다 2한테 대응되는 상수함수라고도 합니다. 상수함수 이야기고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어떤 직선이다. 이것은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구나 그 말. 그렇다면 여기 3을 지나가면 y는 3 그러겠지. 얘는 또 y는 2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4를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다.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마이너스 4 그러는 겁니다. 이런 식이니까 그렇다면 x축은 또 뭐라 할까요? 그 말이야. 자, x축 자체는 여기는 y값이 다 0인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y는 0 그렇습니다. x축을 다른 말로는 y는 0인 직선이라고 해요. 자, 이런 말들을 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직선을 말하고 있구나 그 말이야. 이런 것은 직선, 이것도 직선이 누가 0일 때, 누가 0이 아닐 때 x축에 평행한지 y축에 평행한지 자, 그런 건 식을 정리해보면 알겠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a, b가 모두 0이 아닐 때 a, b가 아까처럼 하나가 0이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모두 0이 아닐 때 자, 모두 0이 아닐 때 뭐 대표로 뭐 2x 더하기 3y 빼기 4는 0 뭐 이런 거 자, 0인 게 없는 개수가 0인 게 없는 이런 녀석일 때 이런 녀석은 우리가 지금까지 y는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y는 하고 이렇게 정리된 식 여기가 1차식이죠. 자, 이런 것은 이제 다 우리가 과거에 배운 1차 함수인 겁니다. 네, 과거에 배운 것은 모두 이걸 배운 거고 지금 이제 둘 중에 한 녀석이 0인 것도 추가로 공부하는 거고요. 아무튼 네, 이런 거 1차 함수는 이제 과거에 공부한 내용이라서 따로 정리는 안 하겠고 어쨌든 이렇게 생긴 것은 1차 함수라는 거 과거에 배운 내용이라는 거 이것도 역시 직선이죠.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 연습 문제 그렸는데 점 여기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런 것은 점을 찍어보고 살짝 생각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 y축, x축이 있는데 2,5를 지나고 2,5를 대충 잡아야 돼. 2,5 여기라 그러고요. y축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하다? 여기 이렇게 가는 직선 그 말이지. 자, 이렇게 가는 직선의 이름 그 말이죠. 이렇게 가는 직선의 이름은 이 녀석은 x는 2 그다 했어요. x좌표가 다 2다 그 말이야. 직선의 점이. 자, 똑같은데 이제 3,4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하다. 자, 3,4니까 뭐 여기를 살아갑시다. 3은 여기라고 하고요. 자, 3,4 여기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 그러면 요렇게 가는 녀석 그 말이지. 요렇게 가는 녀석 아까 이야기했죠. 이것은 y는 누구라고 한다고. y가 4 그 말이에요. y는 4라는 직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한 거 x축 자체는 y는 0이라고 하고 y축 자체는 x가 0인 직선이라고 합니다. 이것 자체도 직선의 방정식 이름이에요. 이런 것도 직선의 방정식 이름입니다. 아무튼 이런 직선들이 있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연습 문제. 자, 두 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 평행할 때 상수 a값 자, y축에 평행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대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런 거죠. 자, 어떤 점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있는데 y축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한 것은 여기에 평행하다 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런 거지. 이런 것은 x는 누구 본다겠죠. x는 누구. 그 말은 뜻이 뭐냐면 이런 그래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그래프들의 특징은 x좌표가 다 여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x는 3 그랬다면 여기가 3인데 이런데 x좌표는 다 똑같이 3 그 말이에요. y좌표는 달라도 x좌표는 모든 점이 다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지. 그래서 y축에 평행하다 그럴 때는 x좌표가 같다는 거예요. y좌표는 달라도 이 x좌표 말이지. x좌표가 모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2a-1 이것과 a 더하기 자, 그 두 점의 x좌표 있잖니. 두 x좌표끼리 같다 그 말이에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의 특징이 x좌표가 다 똑같다는 거야. 모든 점에. 그래서 x좌표가 같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a 넘어가면 마이너스 a니까 a가 되겠지. 자, 1 넘어가서 2 그 말이에요. a 값이 2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y축에 평행하다 그러면 x좌표가 같다. 반대로 이제 x축에 평행하다 그러면 y좌표가 같은 겁니다. 반대로 자, 똑같이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점 3, 여기를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인 직선의 방정식은 그래서 여기가 직선의 방정식 과거에 이제 1차 함수 방정식이라고 보통 그러죠. 근데 x축의 양의 방향과 30도를 이룬다 각도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3, 루트 3 더하기 거기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표현상 거기 지나게 좀 그려보면 자, 4번이에요. 자, 3, 뭐 대충 3을 잡고요. 루트 3 더하기 2. 문제는 3보다 조금 크니까 뭐 여기 좀 잡고 루트 3 더하기 2라고 합시다. 자, 여기를 지나고 그만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다 그 말은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양의 방향이라는 것은 x축의 양의 방향, x축은 여기에요. 여기서 30도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만 30도만큼의 그 정도 각도가 있는 말인데 여기서 30도 정도 가려면 요 정도로 가야 되겠지. 요 각도가 지금 30도 그 말이에요. 지금 요 각도가 30도인 요 직선의 방정식을 써라. 일참수식을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한 점이 주어졌고 각도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각도가 다른 말로 기울기를 말해요. 자, 우리가 여기가 30도다 그러면 30도에 관련된 내용이 피타고라스 정리. 자, 여기가 30도일 때 여기가 60도인 거지. 이 직각삼각형의 비율이라는 것은 1대 루트 3대 2라고 한다겠지. 요 길이의 비율 말이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의 요 빗변의 기울기라는 것은 x 증가량 얘분의 y 증가량 얘라 그래요. 얘가 x 증가량 얘가 y 증가량 그 말이에요. 즉 우리가 요 삼각형의 크기랑은 상관없다겠죠. 비율은 똑같기 때문에 삼각형이 더 크든 작든 얘분의 얘는 똑같습니다. 30도일 때. 그래서 자, x 증가량 루트 3분의 y 증가량 1. 그래서 루트 3분의 1. 자, 얘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다른 말로 기울기를 말해요. 그래서 각도가 30도일 때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루트 3분의 1 그것이 기울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탄젠트 30도라고 배웠는데 탄젠트 30도가 요 녀석의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직선의 방정식 쓰기인데 우리가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다 그 소리랑 같아요. 그래서 루트 3분의 1x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기는 건데 y절편을 찾아야 되니까 y절편은 b라고 놓으면 되겠죠. 중학교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때 이제 b만 구하면 저 식이 구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3, 저걸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여기다 3 넣고 루트 3 더하기 1을 넣어야죠. 그렇다면 루트 3 더하기 2는 그 말이에요. 자, 루트 3 여기다 넣었으니까 루트 3분의 3이 되겠죠. 더하기 b 그 말이죠. 이렇게.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데 루트 3분의 루트 3인데 요 3이라는 것은 루트 3의 제곱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거 루트 3 하나 약분한다고 치면 루트 3 더하기 b랑 같죠.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아졌으니 루트 3은 치우고 보면 b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b 값이 2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루트 3분의 1은 유리화 시키면 돼요. 루트 3 곱해주면 3분의 루트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b가 2니까 2다. 자,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바로 이제 직선의 식이 되겠다 그 말이지. 그래서 각도를 주었을 때 점 하나 주고 각도를 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 쓰기. 근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뭐 이렇게 써도 이제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모양상 다 넘겨서 쓴다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넘겨서 쓸 건데 3배를 한다면 3y 3배 먼저 했어요. 3y는 루트 3x 더하기 6. 이 녀석은 이제 넘겨서 정리하면 루트 3x 마이너스 3y 더하기 6은 0. 자, 이렇게 써주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 모양인 거예요. 자, y는 이거라고 써도 직선의 방정식인 겁니다. 똑같이 넘겨서 정리하면 또 이런 모양이고요. 같은 건데 직선의 방정식을 써라 그러면 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이번에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일차함수식을 구하거나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좀 더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서 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좀 더 이제 알기 쉽게 고등부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제 일차함수 관련된 거 직선이 나오면 직선의 방정식을 빨리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한 점하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자,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뭐 mx 더하기 b y절편을 뭐라고 미지수로 표현해서 y절편을 찾고 그랬었죠. 아까처럼. 자, 근데 이제 지금은 바로 그냥 기울기가 주어지고 어떤 점 하나가 주어지면 바로 이렇게 대입해 써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과 이 식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우리가 이 녀석은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요거 넘겼을 때 모양이 이거고, 자, 이렇게 써지면 바로 m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요 말이 바로 그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왜 저렇게 쓰는가 봅시다. 자, 기울기가 m이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mx라고 쓰는 거지. 일참수니까. 이렇게 쓴다면, 근데 이제 요 녀석이 x1, y1 지난다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x1, y1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이거 왼쪽에다 y1 넘겨서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그 직선인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실제로 x1, y1 지나나 확인해 봐야지. 자, x 자리에 x1 넣어봤어요. y 자리에 y1 넣어봤어. 성립하나 보면 돼. 자, x 자리에 x1이 들어가면 이거 0이잖아요. 0 곱하기 m이니까 0이지. 0 더하기 y1이니까 y1 맞잖아요. 이렇게 쓰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점 하나가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지면, 특히 기울기 주어지면 바로 mx라고 쓰고요. m하고 x 사이에 괄호를 친 다음에, 자, 저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다음에 x1 맞죠? 자, x1, y1 이렇게 써주면, 요렇게 써주면 그 말이야. 이렇게 써주면 바로 그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차 함수였던 표준형처럼 생각하면 돼요. 점이 딱 보인다. 기울기 주어지고 점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여기다 대입하면 그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이렇게 써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울기가 주어지고 점이 주어졌을 때 그대로 한번 대입해서 써본다 이런 거예요. 자, 점 2, 마이너스 3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 그러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저기다 대입했습니다. y는, 자, 기울기가 3 그랬으니까 3x라고 쓰고요. 괄호 열고 x1, 자, 2,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써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다음에 여기 그 x좌표를 써주고요. y좌표는 여기다 그대로 써주면 돼. 물론 y도 이제 이쪽에 가면 반대 모양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써줍니다. 요게 x좌표, 여기 y좌표. 자, y좌표는 그대로 써주고 x좌표는 마이너스 다음에 써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리해주면 이제 저 식이 됩니다. 이제 정리는 3x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겠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이번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자, y는 마이너스 2x라고 써요. 그리고 역시 x 계수 이렇게 분리시키고, 알죠? 여기 이제 쓸 말. 자, 근데 마이너스 1,4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 쓸 말은 x 빼기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써준 겁니다. 빼기 다음에 x좌표. 알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얘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마이너스 1 그러면 플러스 1로 써주고 1, 그러면 마이너스 1로 반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준 다음에 y좌표는 4니까 더하기 4. 자, 이렇게 써주면 저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x고요.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 자, 이렇게 써주면 요 녀석이 바로 저것의 식이에요. 자, 1차 함수식은 이제 바로 이렇게 바로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바로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중학교식으로 구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자, 이제 중학교 때도 이미 그 방정식 구하는 건 다 했어요. 두 점이 주어졌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구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ax 더하기 b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두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했죠. x1, y1 지나다 그럼 대입하고 x2, y2 지나다 대입하고 막 이랬었지. 자, 이래서 이제 ab 연립방정식 풀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ab를 구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은 그냥 기울기의 정의에 따라서,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자, 두 점이 x1, y1, x2, y2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제 기울기를 바로 쓰는 거야. 기울기. 자, 기울기란 건 뭐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랬죠. x 증가량은 x1에서 x2 빼도 되고 그때는 y1에서 y2 빼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뺀 거, x끼리 뺀 것이 x 증가량, y끼리 뺀 게 y 증가량. 그런데 이것을 좀 거꾸로 써서 x2에서 x1 빼고 y2에서 y1 이렇게 거꾸로 빼도 분수 모양은 같아요. 값은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게 x 증가량, x2에서 x1 뺀 거, 기울기 x 증가량,
y 증가량은 y2에서 y1 뺀 거. 자, 여기서 뺀 거. 그게 y 증가량. 요것이 바로 기울기라 그래요. 실제로. 예. 이게 기울기니까 기울기하고 x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아까 한 대로 이제 적용하면 돼. 이게 기울기 반영한 거고, 이제 여기 괄호를 칠하겠지. 괄호 치고 x1, 그러면 x1, y1, y1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야. 아, 요게 그걸 지나가는 녀석이야. 근데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에서 자, 기울기를 이렇게 쓴 다음에 기울기 쓴 다음에 괄호 치고 이 점이 뭐야? x2도 지나죠. 여기도 지나는 거네. 저걸 사용해도 되는 거네. 여기다가 x2 대입하고 y2를 대입해도 같은 거예요. 이걸 대입하든 이 점을 대입하든 점을 아무거나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는데 이걸 대입하든 결과는 같은 거예요.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다는 거예요. 자, 모양은 다르지만 이걸 실제로 정리하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거니까 점이라는 것은 뭐 이 점이든 저 점이든 그 직선 위의 점은 아무거나 저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기울기는 x 증가량 이렇게 뺀 것분에 이렇게 뺀 거예요. 또는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뺀 것분에 여기서 이렇게 뺀 거 이렇게 해도 돼요. 방향만 똑같으면 됩니다. 자, 위에서 아래를 뺐으면 여기도 위에서 아래를 빼야 돼요. y도. 어쨌든 이것이 기울기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딱 써버린다면 직선의 방정식은 금방 써집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연습을 간단히 해본다면 서로 다른 두 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여기를 지난다. 자,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직선 그랬으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바로 찾아야죠. 방정식을. 자, 이 두 점 지난다 그러면 기울기부터 쓰는 거예요. 기울기. 자, 기울기는 x증가량 이렇게 뺀 것분에 이렇게 뺀 거 쓰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면 이게 x증가량, y증가량 3에서 마이너스 3 빼기 3에서 마이너스 3 빼기 자, x증가량분의 y증가량 그래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3이고요. 6이에요. 약분해서 마이너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자, 요 점을 사용한다면 마이너스 1,3고 괄호 열고 마이너스 1,는 플러스 1로 쓴다겠지. 이렇게. 그리고 y좌표는 그대로 3 써주고요. 이런 거 대입할 때 이렇게 딱 쓸 줄 아는 거예요. 자, 근데 똑같은 건데 요 점도 대입해도 된다 했어요. 요 점도. 요 점은 2,니까 2,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돼. 자, 요 점을 대입하면 이렇게 써지는 거고 위의 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 두 식이 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자, 이거 정리하겠어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이잖아요. 이렇게 된 거지. 자, 얘도 정리하면 마이너스 2x고요. 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빼기 3 플러스 1 같은 거죠. 자, 정리하면 같아요. 어느 점을 대입하든 정리하면 같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근데 이 직선이 이제 3,K를 지나가요. 자, 이 녀석이 Y인데 3,K 3 넣고 그러면 되겠지. K 넣고 그러면 되겠죠. 3 넣었더니 마이너스 6 더하기 1. 그러니까 K 값은 지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바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 기본 내용에 따라서 식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연습 문제. 자, 서로 다른 세 점,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자, 이게 두 점이 아니라 세 점인데 조금 너무 써주네요. 아무튼 서로 다른 세 점, 이것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상수 K값. 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근데 이 말은 아까 그 문제랑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도 지난다. 그 말하고 같잖아요. 그렇다면 아까처럼 똑같이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풀어본다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서로 다른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자,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건 뭐냐? 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고 또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그 말이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말이야. 자, 우리가 아까 뭘 했습니까? 자,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얘분의 얘, 자, x 증가량, y 증가량 한다겠지. 얘분의 얘가 다른 말로 기울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분의 얘가 기울기인 거야. 두 점 사이에. 또 이 두 점을 따지면 얘분의 얘가 기울기인 것이고. 그런데 자, 우리가 얘분의 얘든 얘분의 얘든 얘분의 얘든 이게 지금 다 닮음이라서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든지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얘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다 같은 거야. 기울기가 같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일직선 위에 있을 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기울기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 그 말이야. 물론 이제 아까 풀었던 방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기울기를 이용해서, 즉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또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다 같은 거예요. 일직선 상에 있을 때 즉 기울기가 같다를 쓸 수 있어요. 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빼기 얘가 x 증가량 y 증가량 5 빼기 마이너스 얘가 x 증가량 y 증가량 여기 기울기죠. 요 기울기랑 그 말이에요.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물론 얘랑 얘 해도 됩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란 것은 2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x 증가량 2 빼기 마이너스 x 증가량이에요. y 증가량 마이너스 1 빼기 k 자 이게 y 증가량 자 x 증가량 y 증가량 x 증가량 y 증가량 자 이 기울기가 같은 거죠. 일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이거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6이고 마이너스 3이죠. 이것은 마이너스 2지. 그래서 마이너스 2는 그 말이고요. 이것은 4분의니까 4분의 자 이것은 그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지. 요 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양변에 4배씩 하면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자, 이제 k 마이너스 k를 그냥 왼쪽으로 가져와 버리면 플러스 k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8을 오른쪽으로 플러스 8이니까 7 자 k 값은 7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기울기의 특징, 기울기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어요. 세 점이 일직선 상에 있다. 그러면 어느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도 같은 값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특징을 활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조금 다른 모양의 직선의 방식. 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x절편이 a, y절편이 b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다 이렇게 써졌어요. 자, 이렇게 써지면 여기서 a, b가 바로 x절편, y절편을 말하는 숫자다 그 말이에요. 저렇게 쓴 것도 여기가 이제 대신 1입니다. 1. 1이라고 써졌을 때 이야기예요. 자, 저것이 바로 절편이 나와 있는 방정식이다. 그리고 분모니까 아무래도 a, b가 0이 아닐 때 이야기겠죠. 자, 0이 아닐 때 상황에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건 뭐냐? 우리가 이제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자, x절편이 만약에 a다, y절편이 b다 이런 거 이야기해. a가 뭐 이쪽에 있는 저쪽에는 간에 아무튼 이렇게 있을 때 그만해. 이럴 때 이렇게 절편이 보일 때는 바로 그 절편의 모양을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말. 여기는 1이고요. 자, 실제로 이게 성립하나 안 하나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이 점은 a, 0이잖아요. a, 0이니까 여기다 x자리에 a 넣고 y자리에 0 넣었을 때 성립하나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a, 0 넣었더니 a분의 a니까 약분해서 1이고 1 더하기 0이죠 여기는. 자, 분자가 0인 건 0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0은 1 맞죠? 그러니까 a, 0 지나는 거지. 그럼 반대로 0, b 자, 여기는 0, b라고 그러죠? 0, b도 똑같은 이유로 b분의 b니까 약분해서 또 1인 거지. 그리고 여기는 또 0인 것이고 그러니까 성립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써지면 저것이 바로 절편을 나타내는 방정식이구나 그 말이에요. 이렇게 써지면 요 a라는 숫자가 바로 x절편이고 요 b가 바로 y절편 그 말이에요. 저렇게 생긴 방정식이구나. 알죠? 자, 직선의 방정식인데 좀 특별한 절편이 나와 있는 방정식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라고 써졌을 때 이야기예요. 여긴 또 1이고요. 만약에 모양 좀 변형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2분의 x인데 마이너스 3분의 y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절편이 아니에요. 그때는 요 모양으로 바꿔야 돼. 즉 여기를 플러스 1로 바꿔야 돼. 그리고 여기도 여기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모양이죠. 다 플러스 모양으로 바꿨을 때 이야기라서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1배를 하면 자, 마이너스 1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배 했을 때 모양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요것이 x절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모양일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요 마이너스를 분모에 갖다 주고 여기를 이렇게 좀 정리해서 분모에 갖다 줘야 됩니다. 이렇게 갖다 주고 나서 봤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 녀석이 x절편, 얘가 y절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1일 때고요. 아무튼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써지면 어쨌든 절편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x절편이 3,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을 써봐라. 뭐 연습을 한다면 x절편 4는 아까 그대로 넣으면 되지. 3분의 x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y절편이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2분의 y는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이 녀석이 바로 저 녀석인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분모에 갖다 주면 돼요. 자,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고 x절편은 3이다. 요것이 이제 저 녀석인 겁니다. 이 녀석은 물론 이제 정리해서 양변에 6표씩 한다거나 해서 정리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은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 과거 이제 주로 다뤘던 일차함수 관련된 내용들인데 조금 추가된 내용들이 있죠. 축에 평행한 직선이라는 것도 있고 절편이 표현된 방정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쉽게 쓰는 것. 자, 고등부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빠른 속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배웠던 식으로 중학교식으로 막 연립방정식 풀거나 이러지 마시고 바로 이제 표준형 모양에다가 대입해주면 쉽게 구해지게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직선의 방정식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